그럼 지금부터 나의 클라리넷 이야기 문석환 작가와의 괜찮습니다. 네.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3학년 역근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나의 클라리넷 이야기 제가 이제 문석환 작가님이랑 같이 엮었고, 여기 미우서재 단골이신 배란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여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일 안 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있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박사과정 시작하는 풀타임 학생입니다. 오늘 북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우서재 강미순 대표님의 한 말씀을 잠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미우서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미순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개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이제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이제 문석환 선생님하고 이렇게 책 가지고 이제 나의 클라리넷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뜻깊은 자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우서재가 좀 아직 여리고 작지만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갑자기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버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석환 작가님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보다는 먼저 첫 곡을 들어보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2악장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수정크 탈출 나오는 거 같아요. 혼자 다 나오는 그래서 그 영화 음악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곡이 그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이 막 노동하다가 그 옥상에서 맥주를 먹는데 이제 방송으로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막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제가 영화를 안 봤지만 그 영화에서 나온 이 곡을 듣고 클라리넷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문석한 작가님의 첫 곡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관객분들께 작가님의 인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네.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배혜란 선생님과 미우서재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서 마지막에 혹시 관객분들 중에 질문 책 읽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이제 파우치 몇 개 준비했습니다. 선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나의 클라린 이야기가 작년 6월 1일에 출판이 돼가지고 지금 딱 만으로 1년 1개월 됐고 어쨌든 많이 찍진 않았지만 거의 책은 거의 다 팔렸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완판이 된 상태이고 또 아마 저희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사주신 것 같고 작가님 본인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사셨는데 어쨌든 그 책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책을 내고 나서 소감이랑 또 책 쓰고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계속 음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책을 쓴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저는 이제 제가 뭘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많이 달라진 점은 제가 원래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는데 이제 학원 하면서 이제 음악을 계속 했지만 이제 연주자로서는 포기를 하고 이제 학원을 이제 동네 조그만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졌었는데 책을 내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존감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도 이제 저를 대하는 게 조금 이제 달라진 느낌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버릇없게 행동했던 학생들도 이제 다음 이제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약간 뭔가 악기를 더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저한테 막 얘기를 또 해주고 해서 이게 책을 내고 나서 되게 뿌듯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좀 되게 그때 다행히 잘 그래도 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제가 뭐 첨언을 하자면 이제 옆에서 보면은 책 쓰고 나서 변화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에세이 책을 몇 번 썼지만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제일 큰 변화는 아마 그 학생분들의 원래 다 연결돼 있고 관계가 있지만 그 연결이 더 강해지고 또 관계도 더 강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책 보고 또 연락 오시는 분들도 뭐 임정민님 같은 경우도 책 보고 연락 주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번에 지난주에 그 김원각이라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클라리네티스트고 교수이신 분이 계신데 또 연락 따로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책 쓰고 나서 좋은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두 번째 곡 듣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저도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 문석환 작가님은 현재 서울 반포에서 20년째 문클라리넷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작가님께 클라리넷을 배운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고요. 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성인반 연주에도 이제 저도 참가하고 있고, 참가해보면 저는 완전히 지금 완전 초보고 실력이 너무 좋은 학생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취미로 배우시지만.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잘하는 학생분들 보면은 이제 농담 반으로 이제 작가님께 물어보는 게 0부터 가르친 학생이냐 아니면 뭐 딴 데 레슨 받다 온 사람이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0부터 가르쳤는데 진짜 저렇게 잘하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다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재 가르치는 학생분들 중에서 0부터 가르친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 70% 정도. 네. 보통 이제 처음 0부터 배운다 하면 이제 악기 구입부터 악기 조립 어떻게 하는지부터 배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클라리넷 이야기에 잠깐 그 책에도 에피소드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게 0부터 가르친 학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 배우분이 한 분 있다고 하시는데 예. 누구신지, 또 그 배우분이랑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이제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레슨을 받으신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화 촬영 때문에 뭐 조금 바쁘면 이제 한 뭐 1년, 2년 못 배우다가 다시 또 배우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지금 뭐 계속 연락을 하고 배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황정민님이 군함도에서 원래는 그 맡은 역할에서 다른 악기 뭐 하기로 트럼펫이 원래 배정된 악기였는데, 본인께서 내가 악기까지 이거 연습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연기 못할 것 같다고 본인이 원래 잘하는 악기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나오거든요. 군함도 그 영화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할까요? 거기가 이제 학원이 있는 데가 약간 학원가라서 뭐 수학 학원도 있고 영어 학원도 있고 학원 많은데, 그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 마치고 이제 뭐 황정민님이랑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막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막 황정민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뭐 사인을 해다거나 이렇게 그런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황정민님이 뭐 공부는 잘하냐고 그랬더니 들어와 한번 해달라. 들어와 한번 해주고 가시는 적도 많고, 거기 주차장에 사장님들도 막 황정민님 오시면 네. 관심 엄청 많으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제 부산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긴 한데, 또 한 분 엄청 유명한 정치인 자제분도 가르치신 인연이 있다고 하시던데. 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예전에 저 초창기 때 학원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방문 레슨을 제가 좀 다녀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국 대표 아들. 나중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 항상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레슨비를 받을 때 이제 계좌번호로 찍히는데 이름이 되게 낯익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조국 아들을 제가 봤었어요. 조국 대표 아들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놀랬다. 그래서 저도 놀랬다. 가르칠 때는 전혀 모르다가. 네. 잘하는 그 이야기 조금 더. 초등학교 때 잠깐 한 2년 정도 배웠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전공까지 생각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뭐 기회가 안 돼가지고 네. 재미있게 말씀 못하시네요. 네, 그럼 세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니의 로만짜인데, 저도 이 곡 몇 번 들었을 때 이 곡도 정말 들었을 때 너무 좋던데, 이제 이 작곡가 망가니라는 분은 아직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게 더 듣고 놀랐어요. 이 클라리넷 곡 중에 망가니가 작곡한 곡이 몇 곡 되는데 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도 클라리넷도 연주도 하시고, 맞죠? 예. 작곡 지금 그냥
연세 좀 되시는 살아있는 작곡가라고 하셔서 저도 되게 놀랬던 그런 댓글입니다.
근데 저만 곡이 좋고 전 이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 막 작곡가 아니고 현대 작곡가가 이런 곡 만들었다니까 더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나의 클라리넷 이야기 책에 보면은 이제 문석환 작가님이 연주자의 길을 가지 않고 처음에 이제 학원 운영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선후배들도 좀 많이 무시하고 또 업계 사람들한테 약간 좀 실패했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당시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아마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음악 전공자로서 성공했다 하는 그런 전형적인 코스는 아마 뭐 유명한 시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뭐 교수가 되고 막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을 제가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학생 인구도 많이 줄고 또 전공생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옛날 그런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이렇게 교수하시는 분들이나 시향에 계신 분들도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원 운영을 선택하신 문석환 원장님의 소감, 그 다음에 그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뭔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듣고 얘기해 싶어요. 주십시오.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만 해도 제가 2005년도부터 이제 학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20대여가지고 보통 학원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조금 안 됐을 때 제일 안 된 케이스가 이제 학원 운영하는 거고 이제 어느 시향이나 아니면 학교 강의를 나가거나 보통 그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두렵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연주에 대한 좀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거 학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홍보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연주자들하고 그때는 이제 교류를 좀 했었다가 이제 제가 한동안은 안 만나고 그냥 학원 운영에만 좀 되게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홍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보라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나눠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성격상 지금 제가 좀 많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연습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랬지 이게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고 이런 거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학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거의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쑥스럽고 막 그래서 거의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악기를 또 저희는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많이 이제 제가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사실 지금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됐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연주하는 분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학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지금 시향에 계신 분들도 이제 퇴직하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학원 해봐라 그래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학원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은 되게 그래도 되게 좋고 그냥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너무 부끄러워서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부터 마스크를 끼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폴란드 분사에 마스크 끼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원래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꿈꾸시다가 나중에 학원을 하셨는데 연주자 때랑 학원하고 나서의 클라리넷을 대하는 자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한창 연주를 할 때는 경쟁에서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도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이제 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딴 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학원을 한 거라서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래는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클라리넷 했을 때는 뭔가 꼭 숙제같이 저한테 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연주는 예전만큼 이제 되게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클라리넷을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슨할 때도 학생분들한테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드리고 이제 음악을 즐기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제 지금은 클라리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레슨을 이제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연주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제 본인의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지금은 그만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좀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어서 더 보기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특별 연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 김해창 선생님 네, 오늘 지금이요? 특별 연주를 지금 지금요? 잠깐 해주시면 아, 그래요? 되는데 저희 소개를 메이란 선생님께서 지금- 김해창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 살고 있는 배만영입니다. 이웃수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괜찮아요. 단골입니다. 이제 김해창 교수님께 하모니카 연주를 부탁드렸는데요. 김해창 교수님은 좋은 삶을 고민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시는 소셜 디자이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있고 지금은 경성대학 환경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환경경제학자이십니다. 하모니카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 부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하모니카, 제가 들어본 하모니카 연주가 두 분이 있는데 저희 두 분은 아버지 하고 김해창 교수님 연주를 들어봤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살아있는 분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요. 수십 건의 환경 관련 저서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이 저서를 제가 읽었거든요. 살맛나는 세상 어메니티 도시 만들기라는 겁니다. 이 책이 좀 전공 서적에 가까워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읽어냈지 않습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려운 부분 조금 살짝 넘겨가면서 때로는 웃어가면서 되게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한테 일독을 권하고 우리 동네를 좀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이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김해창 교수님은 아이디어 뱅크이십니다. 정말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인가 하모니카 클라리넷만 계속 들으면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작년 콘서트 할 때는 비올라랑 피아노가 있어서 좀 풍부했는데 이번에는 좀 혼자서 외로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몇 곡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한 곡만요. 정말 의욕 넘치십니다. 거절이란 모르십니다. 여러분 꼭 앵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곡이 아그네스 발차의 곡인데요. 너무너무 제가 듣고 반해가지고 그걸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8시가 오전 8시일까요? 오후 8시일까요? 모르시죠? 오전 8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큰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연주해 주셔서 받아주십시오. 먼저 문석환님의 제가 어디 갔죠? 제 나의 클라리넷 이야기를 잘 읽었습니다.
속독을 잘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예, 참고도 많이 쓰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클라리네니스트와 여기 막간을 이용해 와서 저는 끝나고 나서 한번 뒤풀이 할 때 할까 싶었는데 잠시 그러면 아까 이야기드린 그 기차는 8시에 끝나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앵콜곡 미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러시아 분들 알고 있는 백학 하이테크의 모래시계 할 때 하는 거죠. 오. 제가 들어본 하모니카 연주 중에 최고. 처음 들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김혜찬 선생님 연주 너무 잘 우리는 들었어요. 분발하겠습니다. 그 문석하 원장이 20년 동안 학원 하시면서 항상 제자들 자랑을 막 엄청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부터 가르친 학생들도 많고, 이제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때 0부터 가르친 이제 제자 중에 오인택님이라고, 오인택 제자가 클라리넷 전공까지 해서 이제 작년 말에 클라리넷 학원을 열었어요. 가르친 제자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제자인데, 이제
이제 뭐 진로 고민할 때 상담도 뭐 하고 또 선생님도 학원 하시니까 이제 학원을 오픈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대 앞에서 지금 학원 오픈한 지 거의 뭐 8개월, 9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그 제자가 연 학원에서 첫 연주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제자들까지 이제 생겼는데 그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학생들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클라리넷 학원을 이제 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연주자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아무래도 경쟁에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클라리넷 학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거고 그 전에 저희 학원에서도 몇 번 레슨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레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잘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클라리넷 학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클라리넷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곡으로 준비한 아까 그 로만자를 작곡했던 망가니의 두 번째 곡이거든요. 망가니의 러브 테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되게 좋아요. 진짜.
때부터 되게 뭔가 참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너무 좋은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클라리넷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기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또 되게 그 소위 강남이라는 데서 클라리넷을 배우면서 그 서울 지방 간의 교육 격차,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격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지방에 있으면 이런 거 배우기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학원 다니는 이런 미성년 학생들, 성인반 말고 미성년 학생들 보면은 보통 보면 이제 국제학교나 사립학교 다니면서 이제 오케스트라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부산 포함해서 다른 지방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부산에도 클라리넷 학원 많기는 하지만 성인분들이 취미로 배우기는 좀 서울보다 기회가 훨씬 적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연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지방이 훨씬 적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악기를 배워보니까 평생 취미로 악기 하나 배워보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석환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클라리넷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플룻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악기긴 하지만 처음에 입문하기에는 좀 악기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저렴한 악기라고 해도 소리 자체가 이제 플룻이나 바이올린 소리에는 조금 다른 약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대의 이제 악기를 구입을 해야 조금 더 괜찮은데, 클라리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입문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악기들이 이제 소리도 비슷하게 나는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넷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시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그 클라리넷을 택하신 이유 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소리여서 이제 대부분 입문을 하셨다고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수준의 악기라고 해도 보통 1,000만 원 정도면은 그게 오히려 되게 싼 거더라고요. 다른 악기들은 뭐 플룻이나 바이올린 뭐 억대 뭐 넘어가고, 다른 뭐 바순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클라리넷이 뭐 저렴한 색소폰 하시지만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저렴한 악기고 입문자용은 거의 뭐 30, 40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은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문석환 작가님은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강습 시작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학생들도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온라인으로 뭔가 악기를 가르친다는 게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온라인으로 배운 학생들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르치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학원 그 운영 자체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학생들 수도 많이 줄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갈까 생각하다가 이제 온라인은 그 전에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한 1년 정도 계속 하고 홍보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레슨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악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동안은 이제 온라인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한 작년부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오면서 이제 온라인 레슨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뭐 스리랑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한국인들 다 한국인 학생들. 학생들인데 이제 네. 뭐 미국, 캐나다 이쪽도,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남아공에서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같이 연주도 하시고 남하고 온라인 레슨 받고 있는 학생하고 어머님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캐나다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뭐지 온라인으로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녀반에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뭐 방학 때 들어와서 또 대면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Fly Me to the Moon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곡 재즈곡 제가 전 잘 모르긴 한데 클라리넷은 뭐 큰 오케스트라에도 포함되고 뭐 포함될 수 있고 밴드에도 포함될 수 있고 뭐 그래서 많이 구성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악기라고 맞습니까? 네. 아까 악보가 잠깐 날아갈 뻔했는데 저는 개인 악보 날라가서 괜찮아요.
아하. 저는 그 책에서 되게 제가 책 뭐 듣고 같이 쓰면서 제일 재밌었고 웃겼던 내용이 그 에버랜드, 저도 에버랜드 근무한 적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그 연주를 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악보가 다 날아갔는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를 마쳐가지고 큰 박수를 받아봤던 그 부분. 아까도 악보 날아가도 하실 수 있으시죠? 혹시 그 문석환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정말 기분이 참 좋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책을 읽었는데요. 예. 우리 흔히 왜 이 삶은 통습이다.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론과 또 실제는 또 현실과 이상은 또 성과 속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 책을 딱 처음 보고는 아주 뭐 너무 책이 뭐 세련되게 이렇게 탁 만들어져서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책을 읽어 내려가니까 너무나 소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으로 다가오고,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소박한 삶 속에 바로 이게 참 클라리넷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학원하고 저도 참 모르지만 일반 연주자로서의 삶이 또 학원하고 왠지 좀 하대받는 듯한 예. 그런 느낌. 예. 근데 지금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도 참 아까 전에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느낌이 참 확 와요. 참 이렇게 소박한 공간이지만 또 이렇게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삶의 공간이 그대로 이 자리에 녹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반갑고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 뵈니까 너무 정말 소탈하게 그게 그대로 느낌이 나서 참 좋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절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은 은울한 그 속에 정말 있다 이런 속에 들었는데 참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렇게 참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요. 저도 이제 책도 읽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웃들과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클라리넷을 정말 사랑하시고 예. 또 이 책에도 얼뜻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클라리넷을 더 좋아하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을 울리는 예. 가장 그런 이런 악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어떠세요?